가요? 근데 오늘 사실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 오늘 MBC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이 소식은 정말 그 뭐랄까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소식입니다. 일단 MBC 단독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예. 군에서 이거 종이로 만든 이제 그 시신을 담는 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종이관. 네, 종이관인데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 전문 업체에 연락을 취했던 정황이 이제 파악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주는 충격이 많은 분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오늘은 대본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준비한 주제가 아닌 이 단독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 일단 주제를 먼저 다루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좀 따라가 보면 MBC의 단독 보도고요. 종이관 1,000개 그리고 영현백 3,000개 군에 수상한 시신 대비라는 제목의 보도이고요. 이게 시점은 지난해 8월 22일에 이군단 사령부 소속의 군무원이 서울의 종이관 제조업체에 연락을 했다라는 정황이고 사망자가 예를 들어 3,00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겠냐라고 문의를 하고 그러면 1,000개 정도 구매하면 그게 얼마 정도 드냐라고 문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문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군무원이 그 이후에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MBC가 취재를 쭉 해보니까 그 지난 5년간 창군 이래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이 영현 시신을 담을 수 있는 종이백을 문의를 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1월과 올해 12월까지 영현백이 어느 정도 규모로 늘어난지를 분량을 세보니까 1,883개에서 4,940개로 약 3,000개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군 기록을 보면 2021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영현백을 보유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이건 뭘 대비를 한 거냐? 아니 그 예를 들어서 군에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순직한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영현백에 모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 뭐에다 쓰려고 그랬겠어요? 이게 연결되는 게 바로 그 수거. 그러니까 군대는 이게 군수사령부로 가는 거지. 군단이라는 것이 이제 사단이 3개 모인 게 군단인데 군단에서 이걸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이제 보급계라고 그치. 있습니다. 뭐 예. 보급계인데 그 사람은 몇 종인가 하면 10종이에요. 10종. 1종이 쌀이고 2종이 그 무기고 3종이 뭐 유륜가 그렇고 사람이 10종이거든. 10종계가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살인 사고가 났어요. 네. 그래서 10종계가 오는 걸 봤어. 네. 10종계가 오는 걸 봤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거의 30년 전일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뭐더라? 백 같은 게 오긴 와요. 그러니까 종이백 아니야. 종별로 보급 요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보급요원들 따로 있죠. 종이백이 아니고 어. 합성 수지 비슷한 큰 백이 그럴듯한 게 오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제대로 가방이에요. 가방에 와서 이제 네. 시신을 담아 구타 사고로 네. 돌아가셨는데 담아가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종이백에 담는다는 이야기는 살다가 좀 처음 듣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군단 단위에서 주문한다는 것도 처음 듣습니다. 이거는 군수사 단위에서 그 해가지고 군수사령부 단위에서 해가지고 예. 밑으로 내려주는 거거든요. 남몰래 이제 구매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이관은 맨 처음에 1,000개를 구입하면 얼마냐라고 문의했다가 그 이후에 종이관은 문의가 없었고 실제 MBC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영현백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담는 백이 어느 정도로 또 늘어났는지를 보니까 어차피 이 종이관을 만드는 이 제조업체에서 영현백 같은 것도 아마 만든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인데 2021년 이후에 3,000개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구매 시기가 지난해 1월에 1,883개였는데 돌연 작년 12월에 4,940개가 된다는 거는 계엄 시점을 두고 봤을 때 준비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본다면 이거는 뭐 노상원 수첩에 담겨 있는 수거 대상을 실제 수거하려면 몇천 명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박성재 장관 이 사람 이 헌재 변론이 있었잖아요. 예. 이 사람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12.3 불법 계엄 때 교도소 쪽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구치소 빈자리가 몇 개 있느냐 지금 추가로 수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확인해 보라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내랑 가담했네요. 그러니까 내랑 가담했어. 네. 야, 근데 이거는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창군 이래 이렇게 많은 영현백이 1년 단위 안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된 수가 만약에 3,000개가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담겨 있는 수거 대상과 연결되는 지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쪽에서도 여기가 강원도 화천 오음리라고 이군단이라고 해요. 했죠. 종이관을 문의했던 이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수집소 중에 한 곳으로 오음리를 그 저기 누구야 노상원이가 적어놔요. 근데 공교롭게 강원도 화천 오음리에 그 종이관을 문의했던 이군단 702 특공연대가 있다는 거예요. 특공연대. 바로 거기서 쓰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오음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좀 소름 돋는 뉴스였습니다. 어쨌든 뭐 지들은 뭐 수만 가지 논리로 뭐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살상에 쓰려고 한 건 아니었다. 살상된 시신을 담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전시 사망자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했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구나. 그 당시에 이제 노상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공수부대 이제 특전사가 출동을 했잖아요. 하루 더 있었더라면은 지방에 있는 특공연대도 출동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 그쪽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공연대라는 건 뭔가 하면은 군 단위로 하나씩 있어요. 1군에 하나, 2군에 하나, 3군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특전사는 육군 전체에서 있는 거고. 예. 근데 이게 어쨌든 군의 입장은 전해드리고 요 주제는 넘길 건데요. 지난해 을지자유의 방패 훈련 중 전시 사망자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했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했다. 이게 이제 지금 2군단의 해명이고요. 그리고 육군은 그러면 영연백을 왜 이렇게 많이 비축을 했냐? 2022년 합참 지침에 따라서 중기 계획상 반영된 물량이 12월에 납품됐다. 이런 해명인데 사실 잘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내용과는 뭔가 잘 안 닿는 그러면 느낌이 있네요. 다른 부대도 이렇게 영연백을 구매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만 그리고 특공연대라는 데가 사람이 얼마 안 돼요. 특공연대가 뭔가 하면 여기도 이제 그 특전사 바로 아랫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보통 이제 특전사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에 평양, 함흥, 뭐 원산 이쪽 라인으로 갑니다. 네. 근데 이 특공연대는 그보다 아래 우리 이 휴전선 이북 뭐 30km, 뭐 40km 이쪽 속으로 이제 북한 군들 뒤쪽에 침투하는 부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대가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많은 백이 필요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짐작이 되냐면 12산 내란과도 관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 아파치 헬기를 띄워가지고 북한을 도발하고 하면서 국지전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 김용현 등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제 MBC가 보도한 그렇죠,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과도 관련되지 않나라는 좀 의심이 드네요. 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헌법상 네. 계엄령할 수 있는 때를 만들려고 했어요. 전시나 그에 준하는 상태가 돼야 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예. 바로 윤석열을 디스한 것이고요. 민감- 바이든 정권 때 예. 아. 트럼프도 그러니까 한반도 화해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하는 미국의 계획과 윤석열은 완전히 배치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많은 분들이 아직도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네. 저는 뭐 8대 0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미국은 윤석열을 원치 않고 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네. 야, 언제 어떻게 사고 칠지 몰라요. 그 윤석열을 미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주한미군이 거기 빨려 들어가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미국 같은 경우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에서의 그 전쟁 이걸로 정말 등골이 휘는 마당에 한반도에서까지 지금 전쟁을 미국이 원치 않는데 그걸 무도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반발, 분노가 있단 말이죠. 예. 안 되겠다, 제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미국이.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번 탄핵 결과는 우리가 미국의 페이스에 발맞춰야 한다, 이거는 잘못됐지만 미국이 반대하는 미국의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윤석열이가 돌아올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거 좀 뭐랄까 미국에게 그 전시작전 통제권이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윤석열 같은 이제 비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외환 유도까지 지금 저지른 거잖아요. 아까 아파치 헬기 건이. 그러면 만약에 전쟁을 할 수 있는 통제권이 윤석열에게 있다면
이 양반은 벌써 전쟁을 일으키고도 남았겠죠. 어떻게 이번에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죠. 이제 기각이 돼서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전쟁부터 할 겁니다. 그렇죠. 개혁 또 하겠죠. 예. 네. 계엄 해제를 할 수가 없어. 전쟁 중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지하 벙커를 간 게 도피나 도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 오늘 김종대 의원이 하신 말씀 보니까 실제 그 지하 벙커나 그리고 혹은 이제 본인이 움직였을 때 지휘소죠. 예, 경호처 같이 움직이고 국방부에게도 일단 조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휘소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정보까지도 좀 이렇게 내밀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냐. 저기 청와대 NSC 예, 지하 있듯이. 그 벙커 있었잖아요. 당연히 국방부니까 그게 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청와대에 있었던 거는 핵 전쟁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하던데 국방부 다 맞습니까? 준비돼 있습니다. 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이 떨어져도 합참까지 다. 거기는 멀쩡하다. 예. 그러면은 이게 직무정지된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가서 대통령실 지하 벙커를 갔던 배경에는 도주 도피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정보나 북한에 대한 동태를 좀 살피고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상황에 외환 유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시도를 해볼까라는 상상도 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인간이니까. 윤석열이 지금 보니까 탄핵 기각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 어제 그 참모들한테 내가 만약 못 돌아오면은 이제 직무 복귀를 못하면은 예. 나라를 잘 맡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나라를 잘 맡긴다고요? 네. 누구한테 맡깁니까? 그 정진석한테? 참모들한테. 참모들한테요? 예, 윤석열이 하는 짓이 전부 다 코미디고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 파면인데 지금 어떻게 맡겨? 대통령실 참모들을 불러가 지시를 내린다거나 회의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예. 근데 정진석이나 지금 뭐 수석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거 다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이에요. 직무정지 상태인데. 예. 어제 오늘 나온 받은 글인데 예. 그 대통령실도 판결 8대 빵 인용을 예상하는 분위기. 어제 대통령도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나라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고 함.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그런 류의 인간이 못 되기 때문에 예. 혹시나 내가 자리에 없으면 사식을 잘 넣어달라. 그러면 저희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 이제 속보도 좀 많이 다뤘고 사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만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일정을 좀 저희가 예측은 해봤는데 뭐 두 분 다 어쨌든 이번 주 목금이면 결론이 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걸로 정리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 주를 넘기잖아요. 이건 조금 위험한 신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뭐 예측 차원에서 그 오는 금요일을 예상하고 있는데 예. 뭐 거기에는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21일을 지나가면은요. 제가 저희 교인도 있고 벙커원 예. 교회 교인도 있고 또 제가 우리 만나는 구독자 시청자도 있고요. 예. 또 이런저런 또 모임에서 만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럼요. 좀 크게 달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난 주말에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예. 광장에 모인 거 아니겠어요? 네. 오마이 TV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번 주에도 뭐 선고 기일 예고도 없이 그냥 보낸다? 주말은 저는 감당 못 하겠고요. 수백만 명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정말 헌재에 대해서 그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는 지금까지 우리 저 민주 진영 민주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법으로 또 예. 헌법기관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앞세워서 저 폭도들하고 같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마음에서 합법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헌법재판소가 뭐 정상적이고 상식과 법리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인내해 왔는데 예. 뭐 이번 주에도 그냥 넘어간다? 그때는 이거는 그 정치적 의도가 있다. 오는 26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 네. 여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그런 정치적 수작질이다. 이렇게 가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때 진짜 국민들이 무섭게 보일 겁니다. 예, 국민 혁명 수준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다음 주까지 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다음 주까지 간다면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더 이상 설득이 안 된다. 한 더 이상 7명이 설득이 한 안 명도 된다. 설득이 안 네, 되고 네, 네, 네. 야, 근데 저는 그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런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 아까 저희가 얘기해드렸던 뭐 영현백 얘기도 말씀드렸고 아파치 헬기건도 있었고 윤석열이 심지어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관저를 떠나가지고 대통령실에 간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뭐 신문도 안 보고 보도도 안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판단 근거로 삼을 수는 없어요. 이미 그 국회에서 그 변론기일에서 다뤘던 그 이슈만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 그래서 아마 반대를 하더라도 기각을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요. 절차상 문제로 뭐 각하를 요즘- 억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각하만 하잖아요. 에이. 저는 그런 사람은 윤석열 쪽으로부터 협박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예, 혹은 뭐 굉장히 좀 뭐랄까 우리가 좋은 표현은 뭐 샌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뭐 그거 아니고 협박받았을 가능성이 쫄았다.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캐비넷 이제 잡혀 뭐 있거나. 예. 파면당하면 그걸로 끝 아닌가요? 네. 뭐 더 여기서 음. 무슨 그 윤석열이 네.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협박 받는다 한들 정의와 상식에 합치되는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예. 8대 0이 되리라고 믿습니다.